안녕하십니까, 정성원입니다. 오늘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제 4강으로 칼 호플랜드의 책의 서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주춧돌이 되고 시원이 되는 책을 서술했다면, 근데 그리고는 중세 때까지 그 레토릭 수사학이라는 거는 주요 학문 중에 하나로, 중세 대학의 4대 학문 중에 하나로 가르쳐 왔고, 수사학은 그 이후에도 특히 영어 영문학과에서 하나의 중요한 음, 음, 분야 중에 하나로, 그래서 오럴 잉글리시, 연설 뭐 이쪽에서 그 레토릭이 이제 거기서 쭉 계속 연구가 되었고,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이제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영어과에 있던 레토릭 하던 공부한 사람들이 과를 분리해 나와서 미국 주요 대학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과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밖에서 발달하고 있던 웅변 학원 성격의 웅변 학원, 그리고 웅변 협회, 특히 또 미국의 그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설교, 그 오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다양한 흐름들이 모아지면서 디파트먼트 오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과가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들에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생겨서 거기서 이제 레토릭이 어, 공부가 되고, 지금도 미국은 이제 디파트먼트 커뮤니케이션 안에 하나의 주요한 분야로 레토릭이 쭉 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비평도 많고,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사람들의 연설문들을 분석하거나 거기 있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거나 뭐 그런 이제 그 레토릭에 대한 분야가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1차 대전에서 그 어떤 그게 이제 토탈 워라고 해서 국가의 자원이 총 집중되는 그런 국가 간의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심리전이 사실 개발되기 시작하죠. 다양한 대중 매체들이 개발되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라디오라든가 그걸 해서 이제 심리전이 시작되면서 또 프로파간다 선전 활동이 중요시되고, 또 2차 대전 때는 나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선전 활동들이 있었고, 뭐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그 설득에 대해서 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초창기에 주도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칼 호플랜드라는 분이고, 그분이 쓴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펄수에이전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은 칼 호플랜드, 얼빙 제니스, 해롤드 켈리, UCLA 교수하셨던 분, 요 세 분이 쓴 이제 대표적인 초창기의 저작이 있는데, 이 저작의 서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저작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것은 현대 과학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문, 설득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초창기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느냐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는데, 그 칼 호플랜드가 이분인데,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학습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오늘 젊은 나이에 예일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2차 대전에 발발해서 1942년서부터 45년도까지 미국의 월 디파트먼트에 징집이 돼서, 거기서 무슨 일이 했느냐, 그 당시에도 나치의 선전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군인들의 사기를 덧붙이기 위한 다양한 이제 어떤 심리, 설득에 대한 관심이 군대 내에도 많아졌는데, 그때 마침 영화가
20, 30년대에 크게 이제 융성했기 때문에 영화를 이용해서 군인들의 어떤 군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대표적인 작업으로 프랭크 카프라의 Why We Fight 이라는 그런 이제 영화들, 일련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근데 그 영화들이 얼마나 실제로 그 군인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설득에 대해서 실험적인 연구에 이분이 어떤 그런 거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군대에 있을 때 이분이 우연하게 발견한 게 수면자 효과라고, 슬리퍼스 이펙트. 슬리퍼스 이펙트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맨 처음에는 별로 설득이 안 됐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다시 설득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뭐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들의 결과를 해서 Experiments on Mass Communication이라는 그런 또 이런 저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예일 대학교에 와서는 뭘 했느냐?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라는 그 리서치 센터를 엽니다. 그래서 열어서 그 제자들을 모으고 거기서 설득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소가 앞으로의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기관이 되는 거죠. 이 연구소에서 주요한 연구들과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뭐 그 끝에 가면은 윌리엄 맥과이어라는 분도 여기 소속이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이 책은 그 연구소의 초창기의 연구의 결과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책 서문에서 이 칼 호플랜드가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연구를 하는지,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연구소랑 연구의 기본 방침들에 대해서, 원칙들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게 바로 이 인트로덕션이에요. 근데 칼 호플랜드는 굉장한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았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 행정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미국에 이제 예일 대학교 있으면서 미국 DC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정부에 이제 이런 그 컨설턴트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은 없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학생들을 지도했고, 근데 학생들 많은 이야기 들으면은 이제 카울 호플랜드는 항상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학생들의 지도는 예일대학교에서 예일대학교 기차역까지 걸어가면서 학생 논문을 지도했다는 그런 전설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건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트로덕션이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게 인트로덕션이 다 한 문장 한 단어가 버릴 것이 없는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1950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2불 25전에 팔릴 때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 커뮤니케이션이랑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볼 만합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recent years, 최근에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의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become a subject of major interest in human relations research.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죠.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어떤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In part, 부분적으로 this may be ascribed to the important role of mass communications in mass communications.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40년대 50년대 맨 처음에는 뭐가 등장했어요? 신문이 등장했죠. 신문이 등장하게 된 거는 도시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문맹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이용해서 신문을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하면서 그 신문이 이제 하나의 대중미디어로서 처음 등장했고 그 이후에 라디오가 나와서 사람들이 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화가 나오고 TV가 나와서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게 그 사회에 준 충격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코노믹 organizations.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광고라든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political organizations. 정치 집단들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성취를 하는 데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해하고 잘 다뤄야 되겠죠. social organizations. 사회 다양한 사회 집단들도 이게 중요해졌어요. 근데 왜 중요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the growing interdependence, ever larger numbers of the people.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e가 growing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호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동네별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별로. 그러나 이제는 이게 한 지역의 어떤 지역별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인터디펜던스 하게 된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상호 유전성이 더 발달하고 사회 간의 사회 조직 간의 기업들 간의 인터디펜던스가 강화된 거죠. With advances in the techniques of transmitting communication.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호 의존성의 발전은 어디로 이끌었냐? High degree of reliance upon mass media. 그래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의존성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To convey information to various types of public. 다양한 퍼블릭들에게 공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thereby mold their convictions. 그 이제 정보를 전달할 이유는 이 mold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만들고 싶어. 뭐를? 그 사람들의 신념을. 우리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여기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거는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미디어가 갈수록 출현해.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다시 사람들의 인터디펜던스가 강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앞에 지금 읽은 문장을 지금 현실에 맞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소셜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로 바꿔도 이게 이 말이 딱 맞아. 지금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소셜 미디어가 퍼스널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한 거를 집어넣으면 지금도 그대로 갖다 써도 돼. During recent years,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become a subject of main interest. In part, the important role of social communication in economic, political, the growing interdependence of ever larger numbers of people with advances in techniques of transmitting communication is a high degree of reliance upon social media. 지금은 소셜 미디어가 또 새로운 미디어 등장해서 이게 사람들이 딱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인터디펜스도 강화되고 소셜 미디어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유튜브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정치를 잘할 수도 없고 사업을 잘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자, executives in many organizations, CEOs feel the need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widespread acceptance of standards and values necessary to success in their enterprises. 자, 이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딴 걸 뭐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의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 회사원들한테 공유가 잘 돼야 돼.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죠. 근데 그게 어렵죠. 왜냐면 그 오너와 그 노동자들은 퍼스펙티브 다르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지금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조직컴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학문 분야가 됐죠. 근데 자, 그 다음에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그리고 인터넷 국제 관계에서도 numerous political communication problems are posed by the Cold War. 예전에 2차 대전 이럴 때는 콜드 워가 아니라 핫 워죠. 그때는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콜드 워가 시작됐는데, 콜드 워에서 냉전에서는 이제는 뭔가 선전 선동 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데, 거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유사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주먹으로 문제 풀다가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 이제 말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말로, 그것도 나긋나긋한 말로 문제가 풀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먹이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권위나 권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이제 다른 거죠. 냉전은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 Particularly for government policy makers who wish to increase our influence on the people of foreign countries. 그 외국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고 싶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외 문화 홍보원 이런데 그 하는 데가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죠. To counteract potentially destructive foreign propaganda. 이 foreign propaganda가 막 들어오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also a major concern of agencies such as that is involves central theory.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all these problems, 자 이런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converge upon, 자, 그래서 all of these problems, 이게 다 어디로 모이느냐? The areas of scientific inquiry, 이제 과학적인 어떤 탐구로 이제 이 탐구랑 관계되는데, 뭐에 관한 거냐?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the ways in which words and symbols influence people. 자, 우리가 근데 간단하지 않아. 말한다라 산다 믿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words and symbols, 그 말과 상징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가 됐어.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 Research in this area is of great practical importance. 이거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Not only to those who make use of mass media, 매스 미디어를 다루는 기자라든지 뭐 어떤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but also to specialists in human relations who rely upon such face-to-face situations as small group conferences, psychotherapeutic interviews. 근데 이 문제는 큰 거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계된 어떤 상담가들, 아니면 이제 그룹 컨퍼런스 하면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 간에 부모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부부간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 인류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의 문제고, 어렵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배우고 문제가 이제 그리고 연습을 하고 실행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우리 기술을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우리 문제는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죠. Ultimately, an increase in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field.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필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가는 may be expected to have even broader social application. 이게 발전하면 굉장히 사회적 함의가 많을 것이다. 사회적 응용이 많이 될 것이다. Affecting preventive psychiatry, child rearing,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해서 다 우리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많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학생들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냐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선생도 권위가 있고 선생이 완전히 정보를 독점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학생들은 무조건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니까, 힘에 의해서, 정보의 독점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예? 그런데 이 이 연구들은 어떤 central theoretical problems in individual and social psychology 이런 문제들은 또한 그 개인 심리학 또는 사회 심리학에서 이론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study of the way in which opinions and beliefs are affected by communication symbols provide an excellent means for examining the role of higher mental processes in assimilating the numerous and often contradictory influence impinging upon the individual in everyday life.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심리학이 여러 가지 또 심리학인데 소셜 사이콜로지, 소셜 사회 심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간의 심리학적인 영향을 좀 더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회 심리학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프랙티컬한 아까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우리 심리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이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인데, 자 이게 뭐냐? 학문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그러니까 실제 어떤 실용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문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학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면은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는 과연 무엇인가?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뭔지, 사회는 뭔지. 근데 그걸 알아가다 보면 또한 또 실용적인 또 그런 그 가치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설득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opinion 의견이라든지 beliefs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심볼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뭘 주느냐? higher mental processes 그 우리 인간의 이제 정신적인 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하는 것, 설득을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제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이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program of coordinated systemic research on variables determining the effect of persuasive communication was begun by the writer several years ago.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연구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연구소 이름이 Yale Communication Research Program.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겠죠? 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variables를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연구들에 대한 보고서예요. 근데 이 보고서고 그런데 이 다음 장부터 뭘 하냐면은 이 보고서가 이 연구소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워졌고 어떤 원칙으로 이 벌써 연구를 했는지가 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이따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어서 이것들 읽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설득 연구를 어떻게 헛블렌드가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중요한 게 나오니까 잠깐 있다가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